이게 지금 2019년도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2019년도에 일단 프로젝트 자체는 큰 가닥을 잡았어요. 그 이후에 6년 동안 지금 뭐 공모를 5차례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모가 무산됐다가 무슨 주요 업체가 자격 미달로 또 했다가 5차 공모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게 4차 공모에 참여했던 GS 건설 컨소시엄이 3차, 4차에 참여했다가 자격 미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5차 공모를 해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4차 공모에 참여했던 GS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세경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이게 창원시가 대법원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GS 건설 컨소시엄 관련한 내용을 재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바람에 5차 공모에 선정이 되었던 현대산업개발이 또 문제가 돼서 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는 지금 뭐 계획이라든가 조감도라든가 미래 발전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공공개발 부분하고 민간개발 부분이 비율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65%는 공공개발로 가야 되고요, 35%가 민간개발 방식인데, 이 민간개발 방식에 참여할 회사를 두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 조성 비용으로 들어간 게 2024년 기준으로 3,835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994억 원이 이 PF,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 지금 매달 2억 4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30억을 이자로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은 1심에서는 창원시가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게 일종의 민사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없이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 공공개발 부분이 있잖아요. 약 13만 평이 좀 넘는 65%는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공공개발 개발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유치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시설 부분만 지금 아직 미정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거기에다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분원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뭐 방향만 제시가 되었고 지금 추진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부분만 확정이 되면 공공개발 사업 부분은 일단 뭐 진행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 부분 35%, 그게 문제인데, 이게 4차 공모에서 GS 건설 컨소시엄이 이 감점이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주거시설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민간개발 방식의 터에 35%의 터에 아파트 100채 이하로 돼 있는데, 4차 공모에서 GS 건설 컨소시엄이 990채로 꽉 채워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경관을 해친다든가 아니면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되다 난개발되는 방식이 되어버리면 전체 그림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개발 방식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설계를 해서 가야 되고요. 만약에 4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GS 건설 컨소시엄이 재심사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3년, 4년 전에 계획 가지고 다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가포 신항을 만들면서 그 신항 준설토를 처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 준설토를 가지고 인공섬에 매립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매립을 해서 땅을 확보를 하면 그게 공공용지로 쓰든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든 뭐 사업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걸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요. 이게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상과 설계 당시에서부터 이건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마산시 때 만들어지 시작했던 인공섬 문제가 통합창원시 이 출범 이후에 통합창원시 전체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념이 바뀌어요. 무슨 문화 관광 융복합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이 있었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장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 비즈니스 시티로 만들어 보겠다는 시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 이기고 지고도 문제지만은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방향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원의 추진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서양지구죠. 마산 해양신도시 서양지구가 인공섬인데 그 지금 공격률은 97% 정도 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 단계로 다 왔고 그 65%의 부지 있잖아요. 13만 평에 대한 용도지구 이 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업무지구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3,839억 원의 그 비용이 있잖아요. 구마산시로부터 통합창원시가 썼던 3,839억 원의 비용을 그 국가 예산으로 받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이거를 공공개발로 가자. 정부에게 예산을 타라. 그래서 이게 이 땅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금액의 규모라든가 그간의 역사를 볼 때 그게 꼭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마산 부흥의 핵심이거든요. 구마산 도심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화 현상도 있고 산업 기반이라든가 기술 기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쇠락해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통합창원시 전체로 볼 때 이 낡은 베드타운 형식으로 지금 계속 지금 뒤처지고 있는데 이 인공섬 부분을 매개로 해서 그 계획의 설계를 제대로 해서 들어가면 마산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오동동 창동으로 해서부터 내려오는 상권 있잖아요. 상권과 인공섬을 연결시키면 경남대 앞에까지 연결해서 일종의 그 상업 부흥 벨트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그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유치를 한다라고 지금 하면은 얼마 전에 왜 그거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해가지고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는 게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하고 마산에 1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여기다 접목을 하면 마산 자유무역 지역,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접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AI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결을 해서 가면
글쎄요, 당장 무슨 효과는 안 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마산 부흥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기 롯데백화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저거를 문화 콘텐츠라든가 문화산업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대학의 과들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그게 지금 마산 시내 어시장 옆에 떡 버티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호텔로 전환할 수도 없고 백화점이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근데 입지라든가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컨텐츠 산업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창업 기반, 창업 공간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창원 내의 대학들의 새로운 AI라든가 디지털 산업, 문화 컨텐츠 산업의 과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면은 이게 문화 코어 시설로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엮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저쪽에 수정 쪽에 있는 로봇랜드도요, 관광 전시 시설로 보다는 나중에 저게 지금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요. 효용성도 별로 없고. 저기에도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봇 공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GNR 사업 같은 경우에 창업 기반으로 만들어주고, 임대료도 깎아주고, 예를 들어서 법인세도 면제를 하거나 감면 해준다든가 해서 그런 유인 요인을 만들면, 글쎄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지금 로봇랜드도 시간이 갈수록 저게 지금 골칫덩어리가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공섬,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마산 롯데백화점 지역, 그 다음에 로봇랜드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요, 한번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 산업 구도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면밀한 연구와 계획이, 로드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은 제가 그런 방향으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마산 사람입니다. 마산 해산다리 옆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로 가서 청와대, 국회, 당 두루 거치고 2018년에 주소지를 일로 옮겨놓고 지금 창원 시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창원의 대형 사업들을 보니까요, 제가 좀 한숨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역대 시장님들이 시정을 하면서 한 건씩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골칫덩이가 돼갖고 전부 시민들의 혈세로 막는 지경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로봇랜드든 웅동 레저 복합 지역이든 마산 해양 신도시든, 그다음 심지어는 우리 파룡동 터널까지요. 파룡 터널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금액들을 대충 합해 보니까 1조쯤 돼요. 그래서 다음 시장은, 창원시장은 누가 되시든지 간에 창원 시정을 좀 정상화 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진행을 해서 혈세가 새고 있는 부분들은 가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바꿔나가고 개념을 바꾼다든가, 또 시민들에게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저질러 놓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질문하신 인공섬 해양신도시 있잖아요. 그 문제도 맥락은 똑같이 창원 시정을 정상화해서 세금이 새거나 또 혹은 시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좀 바람직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